오디오평론가 오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 사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블루 사운드. 블루 사운드는 아시겠지만 원래 시작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쉽게 쓰고 이렇게 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걸 이렇게 뭐 이론을 알거나 뭐 방법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온 이런 데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아는 램브록이라는 그룹 산하 캐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그 전문 그 스트리머 브랜드로 참여하게 된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요. 이 블루 사운드를 굉장히 이 가격으로도 이런 도 품질이 나오는구나. 대부분 이렇게 여기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제품의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 게, 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뭐가 아쉬운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운드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캐나다 램브록 그룹 산하죠. 그 NAD나 PSB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그룹이 됐고, 그거는 본인들끼리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뭉쳤다기보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 몇몇 그 오디오 선각자, 그 오디오계의 마당받을 이런 아주 인물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좋겠다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혹은 더 많이 보여서 그렇게 해서 전격 영입한 스트리밍 시스템 전문 브랜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노드 시리즈로 유명해졌고, 최근에 노드 3세대, 그냥 이제 노드 이렇게 부르죠. 이게 되면서 상당히 비약적인, 저는 그 전까지는 블루 사운드를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보편적인 저가형 스트리머, 딱 그 정도에 살만한, 딱히 대안이 없을 때 그냥 쓰는 정도 생각했는데 3세대가 된 노드를 들어보면 그때부터 좀 이제 이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스트리밍의 품질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일단 앰프, 그 파워노드 같은 거 들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굳이 다른 앰프를 안 써도 되게 만들었구나. 웬만한 그 가격대 100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죠. 아마 지금 소비자가로는 그 정도 되는데, 파워노드 같은 걸 들어보면 굳이 앰프를 안 쓰고 그냥 이거에다가 스피커 하나만 딱 붙이면 되게 이런 이 회사는 이런 걸 지향하는구나 라는 게 잘 느껴지듯이, 스피커를 잘 고르면 뭐 굳이 벗어날 일이 없는, 여러 개를 들어놓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든 게 바로 블루 사운드였습니다. 블루 사운드, 그것도 블루 사운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품질의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블루 사운드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를 뭐라고 보냐면 OS예요. 그러니 저희 블루 OS라고 그러죠. 이 집은 항상 푸른색을 좋아하나 봐요. 블루 OS가, 저는 이 스트리머를 추천해달라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쓰면 됩니다 하고 하다가도, 심지어 그게 들어간 올인원 시스템을 추천했다가도 살짝 멈출 때가 뭐냐면, 네트워킹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추천해드리면 첫째는 제가 답을 다 해드려야 되고, 심지어 가서 연결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까지도 받아야 되는, 저도 잘 모르는 어떤 네트워킹을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사실 그것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매자가 그런 걸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게 자칫하면은 오디오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히려 스트리밍의 품질보다 먼저 보는 게 사용자가 쉽게 작동할 수 있냐, 인터페이스, 흔히 말하는 인터페이스,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 그거에 잘 되어 있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돼요. 이제 뭐 룬까지 쓰시는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거기까지를 가실 분이 아니거나 이제 막 입문자인 경우에는 이 제조사의 OS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리고 원래 OS부터 이거를 같이 해서 이 스트리밍 그 메커니즘까지 만드는 회사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회사가 잘해야 2-3개밖에 없어요. 근데 블루 OS가 이 가격대 그걸 구현했다는 게 사실 놀랍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는 가격이 좀 비싼 제품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실용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만든, 그렇게 시작이 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블루 사운드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블루 OS를 쓰면서 뭐가 좀,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자체가 뭐 내부에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선에 문제가 있거나 라우터를 잘못 써가지고 공유기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있을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뭐가 멈춰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면 완벽한 거죠. 그런 거. 누구랑 시스템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블루 OS에 대한 그런 제품을 직접 써보거나 이렇게 추천하고서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 점점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블루 OS는 이제 파워노드까지 있는, 이 앰프까지 있는 파워노드 시스템이 있고 자체 스트리밍화 있는 노드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도 품질이 되면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소리샵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비싸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을 얘기입니다. 너 왜 싸게 파는데 그걸 왜 비싸게 만들려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작은 크기에 지금 32비트 384kHz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칩이 들어있고, 블루투스도 5.0의 aptX HD, 블루투스 24비트를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다 구현이 되는 완벽한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의 스펙은 바로 얘기해 보면 그보다 한 10배 비싼 DAC나 스트리머들이 쓰고 있는 방식하고 스펙은 거의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배까지 가지 말고 한 5배 정도 시스템, 이 정도에서 그 정도를 겉에 제대로 풀 사이즈로 만들고 조금 더 디자인 멋있게 해서 상급기로, 그 외에 뭐 인터페이스 늘리면 되잖아요. 그 상급기의 특징인 뒤에 인터페이스 늘리고 심지어 뭐 클락까지, 클락도 붙일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추면 5배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급기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지금 블루 사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 이 정도면 이 정도 끝까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유저들 사이에서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스트리머, DAC가 들어간 스트리머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블루 사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블루 사운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올인원 앰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앰프들은 보면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스트리머 안 집어넣어. 왜냐하면 스트리머, 그러니까 DAC를 포함한 스트리머가 앰프 제조사 쪽에서 하도 그런 것들이, 경쟁사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서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앰프 가격을 비슷하게 출시를 하고 보니까 우리도 저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경쟁심과 위협,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어떤 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개발하지도 않은 타사 시스템을 서둘러서, 제가 보기엔 표현이 서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본인이 개발하지 않은 어떤 정체불명의 스트리밍 시스템, DAC, 이걸 붙여놓으면 탈이 꼭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잘 못할 때가 있거나, 그 다음에 원래 앰프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앰프의 레이아웃이 그 기판 배열과 그 설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이거 위에다가 DAC랑 스트리머를 새로 얹는 방식은 앰프의 품질을 좀 떨어뜨리거나 원래 앰프의 스타일을 좀 변형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철학이 확고한 집들은 앰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앰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차이를, 올인원과의 차이를 알아요. 똑같은 회사 제품에 앰프와 앰프만 있는 스탠더론 앰프와 거기다가 스트리밍 기능까지 같이 있는 두 제품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블루 사운드 같은 전용 스트리밍 시스템, 스트리밍 기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티앰프 속에는 이런 걸 따로 붙이지 말고, 스트리머 회사는 원래 스트리밍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잘 쓰고 있는 앰프, 앞으로도 평생을 가져갈 인티앰프나 앰프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블루 OS 같은 이 앱과 블루 사운드의 노드 시스템, 이걸 갖다 붙이면 가격이 워낙에 싸기도 하고 아주 올인원을 새로 사지도 않고 원래 앰프 소리를 잃지 않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을 몇 번 봐요.
가격이 워낙에 블루사운드 제품이 가격이 싸니까 파워노드를 사서 사양이 조금 높으니까 전에 2를 갖고 계셨던 모양이죠. 2 스트리머, 저 노드 2를 갖고 있다가 3를 아예 파워노드를, 앰프까지는 파워노드를 사서 앰프는 안 쓰고 스트리밍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에는 앰프까지 쓰려고 사셨겠죠. 근데 그러다가 앰프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스트리밍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앰프까지 올인원으로 쓰는 분들 그룹하고 스트리머만 따로 쓰는 분이 좀 나눠지는, 그러면 그냥 노드만 사시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렇게 사고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블루사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시스템적인 장점은 아까 말한 블루OS 앱과 그런 스트리밍 시스템이지만 구매자로서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거.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블루사운드는 상급기 개발을 좀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래 철학이 실용기였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번 준 하이엔드급, 미들급 이상의 어떤 스트리밍, 좀 고급 스트리밍 기기들을 좀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그 블루사운드가 만약에 앰프를 따로 분류하고, 저는 앰프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었거든요. 통합 시스템에 들었지만 앰프를 따로 만들고 노드 스트리머만 따로 만들고 DAC를 포함한, 그 다음에 통합기가 또 하나 있어, 올인원이. 이렇게 3개 제품 카테고리를 나눈다 그러면 막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수선을 밟아가지 않을까 싶은 게 램버룩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NAD33이 유명해진 거는, 또 NAD10이 유명해진 거는 블루사운드의 그 공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앰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런 뛰어난 스트리밍 시스템이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냥 앰프에 스피커 하나 붙여가지고 누구나 쓰면서 사실 그 제품의 판매고나 명성이 올라갔던 거라고 봤을 때 아마 그룹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NAD가 또 죽을라나?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하여튼 블루사운드에서 그렇게 앰프랑 스트리머를 분리해내면 다른 타사 앰프하고 쓰시던 분은 스트리머만 쓰시고 하여튼 여러 조합이 많이 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등급은 한 등급 올리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앰프하고 스트리머를 좀 분류하면 그럼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종 그 저가형, 가격만 낮은 고품질 제품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저는 종종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흔치 않은 제품들이지만 그런 제품들은 좀 그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좀 한 등급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블루사운드 제품을 보면서 앰프, 올인원과 분리형, 앰프하고 스트리머가 분리된 시스템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블루사운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과 어떤 좀 제안, 이런 것들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블루사운드를 어디서 보시면 그냥 이름만 들어봤다 하는 분들,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파워노드에게는 그냥 바로 어떤 스피커를 붙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앰프에다가 스트리밍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블루OS가 뭔데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냐 하는 분들은 직접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블루사운드에 대한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블루사운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